반갑습니다. 네, 면역 전문기업 이론플러스 드리밍즈 그룹 이은희 그룹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드리밍즈 인체 생리학 과정 장관계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그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설하는 우리 인체의 생명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장관계인데요.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좋지 않은 소식은 우리나라의 20대에서 40대가 전 세계 대장암 1위에 지금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서 그 음식이 과거 전통적인 음식에서 선진국형 음식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실제로 그것은 선진형 음식이 아니라 인체의 건강을 해치는, 특별히 장을 해치는 음식들이 많다는 증거인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장관계 오늘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의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나이가 들어가는 지금 청년에서 그다음에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건강을 잡고 있는 이 장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를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답이 뭔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자, 술을 마음껏 마시게 하고 늘 편안히 놀게 하고 걷지 않게 만들고 매일 아침 달걀 후라이 두세 개씩 먹이고 기름기가 많은 고기 요리에 설탕, 버터가 듬뿍 든 디저트를 주고 또 요리는 가급적 짜게 만들어서 먹여라. 이렇게 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건 뭘 하는 방법일까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남편을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 중에 5가지를 말했는데요. 나머지 6번째, 커피나 홍차에 설탕을 듬뿍 넣고 담배를 마음껏 피게 하고 매일 밤 늦게 자게 만들어서 수면 부족을 되게 만들고 휴가, 여행을 못 가게 해서 스트레스가 왕창 쌓이게 만들고 돈 문제, 자녀 교육 문제로 아침, 저녁 바가지를 빡빡 긁으면 남편을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면 함께 백년회로 하시겠죠? 자, 우리 몸에 이 장 중에서 이제 대장을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대장은 자, 어, 소장과 대장 사이에는 맹장이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 맹장에서 이렇게 상횡결장, 횡횡결장, 하행결장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우리 배에서 오른쪽에 해당되는 것이고 왼쪽이죠. 왼쪽 배에는 더 긴 게 있네요. S상 결장이 있고 S상 결장에서 이제 직장, 상부 직장으로 하부 직장으로 쭉 해서 항문이 있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부 마사지를 할 때도 그러니까 오른쪽 장 위쪽으로 마사지를 하고 우리가 왜 장 마사지 하잖아요. 아침에 그랬을 때 왼쪽은 내려가게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기상 후에 한 3분 정도 장 마사지 하고 일어나셔서 온냉수, 온탕수라 그러죠.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섞어서 알칼리 이온수로 마시면 굉장히 장에 좋습니다. 자, 장은요. 영양소 흡수 및 노폐물 배출과 물의 재흡수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에 우리 몸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고 또 배설이 잘 되면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고 또 장과 뇌의 신경이 50% 이상 커넥트 돼 있기 때문에 장에 독소와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뇌도 우울하고 장이 나쁜 사람들이 우울증이 잘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치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은 우리의 행복감, 그 다음에 뇌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냥 장 건강은 우리 모든 장기에 다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상으로 소장은 심장과 경락이고 대장은 폐와 경락이에요. 결국에는 소장과 대장이 좋으면
심폐가 좋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대장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요. 대장은 하부 창자와 직장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장에 도달한 음식은 이미 특히 이 대장에 도달한 음식은 이미 소화작용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죠. 왜요? 위에서 잘 이렇게 음, 믹서가 된, 그리고 거의 죽상이 된 음식이 12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들어가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순서로 소화가 되면서 소장 하부에서 미네랄이 흡수되는 것으로, 이 흡수가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대장으로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액체 형태의 노폐물이 밀려오게 되고요. 이 결장이 이제 이 대장이 이 수축함에 따라서 이러한 물질들이 밀려가게 되는데, 밀려가면서 대장은 수분과 염분을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반고체의 노폐물이 가기 때문에 60에서 70%가 수분이고 10%에서 30%가 박테리아고, 그 외에 소화되지 않은 식이섬유와 죽은 세포, 다른 노폐물들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노폐물의 배설 과정이 12시간에서 24시간 또는 그 이상 걸리는, 소화가 좀 그 배설이 어려운, 소화 배설이 어려운 음식들이 있죠. 예, 우리가 점점 알아볼 텐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수분과 염분이 다시 재흡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장의 구조 아까 보셨죠? 예. 자, 대장은 회장, 맹장, 상행, 결장, 횡횡, 상행, 횡횡, 하행으로 S자 결장으로 직장 항로 연결되고, 길이가 약 1.5m 평균, 지름이 7.5cm의 굵은 관, 아주 신축성이, 탄력성이 좋은 굵은 관으로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이제 이 대장은 소화 효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알칼리성 점액만을 분비를 하고, 영양소의 이 소화나 흡수 작용은 잘 없습니다. 물과 전해질만 흡수하고요. 관략근 작용에 의해서 직장과 항문을 통해 노폐물을 내보내는데, 연동 운동을, 우리가 양자 분석을 해보면 대장 연동 운동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찌꺼기 배출이 정상보다 약하기 때문에 늦게 되죠. 자, 빨리, 설사처럼 빨리 나가면 좋지 않지만 너무 늦게 나가도 독소 노폐물이 그 대장에 머물게 되면 대장에 있는 세포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적절한 시간에 배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을 생성할 때 황갈색을 띠는 변, 빌루루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변들은요, 건강한 변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변 중에서도 어떤 변이 있습니까? 예, 잠깐만요. 검붉은 색깔 있죠. 검붉은 색깔은, 네, 어떤, 네, 대장암, 네, 대장암. 그다음에 아주 새까만 변이 있잖아요. 그런 변은요, 위출혈이나 위궤양을 의심할 수 있는 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이제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어요. 그다음에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보려면 우리 가족의 변을 관찰하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 변의 구성은 70% 수분이고 30%가 음식물 찌꺼기, 섬유질과 위장에서 분비된 분비물, 그다음에 담즙이 간에서 소장으로 와서 소장에서 대장으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담즙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흡착해서 배설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 담즙을 주로 흡착해서 배설해 주는 것이 뭘까요? 예, 칼슘입니다. 칼슘.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장이 나빠져요. 보통 흔히 칼슘은 뼈에만 좋은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칼슘이 부족하시면요, 담즙으로 인해, 담즙이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또 장벽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 균형 있는 미네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변의 구성에는 장벽에서 떨어진 세포, 세균 등이 있습니다. 자,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음식이 장을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변중 수변이 70% 이상인 사람을 설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대변이 너무 묽어요. 또 변비가 있는 사람은 장 속의 음식이 너무 천천히 지나가서 장의 연동 운동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수분이 지나치게 너무 또 많이 흡수가 되니까, 천천히 가면 많이 흡수가 되겠죠. 2시간에 한 번씩 흡수가 되니까요. 또 대변이 굳어져서 또 변을 볼 때 힘들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또
소장, 대장 내 미생물의 기능을 보자면 100여 종의 미생물, 100조 개의 세균들 그 이상도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한 1kg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근데 얘들이 하는 역할은요. 소화, 발효, 분해. 자, 소화, 발효, 분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화된다는 것은요. 흡수되기 좋은 상태로 쫙 다 쪼개진다는 얘기고 발효된다는 것은 제2의 물질로 더 많이 미세하게 쪼개지고 분해돼서 영양소를 흡수하기 좋게 만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양소,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비타민 B1, B2, B6, B12, 비타민 K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비오틴, B7에 해당되죠. 엽산 이런 것들을 합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서 조효소 작용도 하고 신경계를 건강하게도 만들고 소화계도 건강하게 만들고 또 면역계도 서포트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들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장입니다. 특히나 소장의 기능은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100조 개의 균들 중에서 세균들 중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죠. 마이크로바이옴이 인체 유익한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을수록 영양소 생합성을 굉장히 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질병 지도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이 존재하면 인체가 질병에 많이 걸리고 인체 유익한 좋은 유익균이 많이 존재하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영양소들을 많이 합성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면역 방어력도 가지게 되는데 다른 미생물의 감염에 저항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 프로바이오틱스 좋은 프로 위한다는 뜻이죠. 바이오틱스 생명체를 우리 몸이 생명체잖아요. 몸을 위하는 좋은 균들이 많으면 면역 방어력이 굉장히 크고 이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몸 안에서 일해주는 일꾼들이에요. 아주 고마운 일꾼들이에요. 얘들이 많으면요 면역이 좋아집니다. 또 대식세포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식세포 말 그대로 많이 먹어요. 뭘? 안 좋은 세균, 바이러스를 확확 잡아먹는 것들이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장 속에 100조 개의 세균들이 팽팽하게 대결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인간이 태어났을 때 8대 2 정도의 유익균과 유해균이 존재하면 가장 이상적인 그 세균의 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 속에 사실은 유익균이 많이 있으려면 섬유질, 유익균의 먹인 올리고당, 알칼리, 이온수, 그 다음에 적당하게 걸어주고 적당한 운동으로 얘네들이 잘 대장의 연동 운동이 이루어지게 하면 유익균이 굉장히 몸에서 잘 살고 그 팔을 잘 유지하면 굉장히 몸이 건강한 거죠. 근데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 많이 사용하고 수술하고 또 노화에 따른 유해균이 증식하고 방사선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서 또 유해균이 증식하고 유해균들이 또 하면서 면역 억제제 같은 걸 맞아. 왜 장기 이식하면 면역 억제제 맞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해균을 늘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체 이 유익균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익균을 먹어서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대장 건강과 영양을 보자면 정제된 음식이나 그러니까 정제된 설탕, 그다음 흰쌀, 그렇죠? 이런 이제 하얀색 주로 500 뭐 음식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거나 식이섬유 함량이 낮은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적절하게 수분을 섭취하는데 공복에 따뜻한 물, 찬물 섞은 물을 하루에 8잔 이상에서 10잔. 적절한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자, 식이섬유 어디에 많이 들어있나요? 생야채, 과일에 많이 들어있죠. 사과 같은 경우에 껍질에 많이 들어있고 또 야채, 샐러리나 이런 야채에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은 장이 좋아하고 유익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알맞게 장이 채워져 있을 때 최상의 기능을 하게 되죠. 급격하게 다이어트 하느라고 음식을 굶게 되면 변비로 시달려서 살은 빠졌는데 배는 불편하고 얼굴은 새까맣게 되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도 먹으면서 하는 게 좋은데 식이섬유가 많고 유익균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생식을
하루에 두세 번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때 살도 잘 빠지고 얼굴도 환하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90kg 넘게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생식으로 다이어트하고 요요 현상이 없다는 거. 예, 요즘에 모로시까지 나와서 너무 좋죠. 또 대장 건강 영양을 보자면 식이섬유 영양소 함유되어 있지 않지만 결장에 필요로 하는 부피를 만들어서 채워지게 하기 때문에 배설물이 혈장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동이 가능할 수도 도와주고 장 건강을 도와줍니다. 또 장의 규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독소가 이 장내에 머무르는 시간을 단축하고 그 다음에 대신에 식이섬유의 효과를 보려면 식이섬유를 어느 정도 이렇게 드시면서 예, 숙변을 잘 보시려면 수분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차전잡피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의 양의 30배, 40배를 물을 흡수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가지 유산균이 들어있는 장면용 유산균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분은 거기에 박스에 하나 써있다고 하나만 드시는데 장이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드시는 양이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장이 안 좋으신 분은요.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프로바이오틱스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장 면역 유산균을 하루에 3개 내지 4개 먹습니다. 보통 4개 평균 먹게 되는데요. 저는 좀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 먹기를 제가 권유하고 암 한우나 대장암 수술하신 분들도 대장암 수술하시거나 대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도 3개 시작해서 4개, 5개, 6개로 서서히 늘려가셨다가 좋아지면 다시 또 서서히 줄이는 것을 권유하고 1개에서 2개는요. 어린 아이나 청소년들 중에서 장이 그닥 나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그 장이 좋으면 장청이면 뇌청이기 때문에 장이 좋으면 뇌도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권해서 그 정도 권하는 거 괜찮지만 장이 상태가 이미 너무나 많이 나빠져 있고 장에 대장균이 많으신 분들은요. 예, 굉장히 그 좀 많이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내의 박테리아는 비타민 K, 비타민 B, 아까 이런 중요한 비타민 B군들, 신경계, 소화계, 면역계 여러 가지 작용에 조효소 역할을 하는 그런 이런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생성할 수 있도록 좋은 박테리아를 어, 늘어나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올리고당, 식이섬유, 그다음에 이제 장에 좋은 유익균들을 많이 먹어주는 게 좋고요. 자, 적절한 내장 기능을 위해서 음식에 이런 엽산,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요, 칼슘, 아연 이런 미네랄들이 음식에 들어있으면 너무 좋죠. 그리고 이런 음식들이 다 이런 게 다 들어있는 음식을 어디서 구하나요? 구하기 쉽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생식. 생식 그다음에 생식에다가 장 면역 유산균 섞어서 드시고 칼슘 딱 드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식사죠. 그다음에 장 조직은 우리 몸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 부위 중에 하나고 영양이 또 부실하면 또 가장 먼저 영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이 생식을 처음에 먹으면요. 저 역시도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배꼽 주변에 대장 경락이 있거든요. 여기가 배꼽이라면 배꼽 양옆에 대장 경락이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꼽 주변이 배가 사르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생식을 드실 때는 따뜻하게 드시고 따뜻한 물 한 잔 더 드시고 나팔을 올리면은 정말 좋죠.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안색과 피부에도 영향이 나타나는데 장이 보통 좋지 않으면 얼굴이 노란빛이 납니다. 손도 노란탱탱합니다.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이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맞지 않는 동물성 단백질 지방 때문에 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소화에 효소가 많이 쓰이지 않으면 치료 복구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효소를 이 동물성 단백질에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치료 복구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밑에 있는 이런 이제 대표적인 그런 그 지금 섬유질이 많은 과일과 야채를 올렸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에 리키 것 신드롬 그래서 장 누수 증후군이 많아요. 특히 요즘에 청소년들이 이게 너무 많아요. 예, 소화의 생리학을 잘 이해하는 것이 모든 병 치료의 지름길인데 잘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잘 소화, 잘게 쪼개고 흡수하고 해독하고 배설 이걸 뭐라 그러죠? 대사라고 부르죠. 소화, 흡수, 해독, 배설. 이거 잘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즘에 흔히 말하는 성인병, 생활습관병
한마디로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영어로 메타볼릭 신드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잘 안 될까요? 일단 음식 먹기 전에 스트레스 받으면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몸에서 소화액이 잘 안 나와도 잘 안 되고 또 하나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육고기가 계속해서 육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주면 대장균에 의해서 이게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육고기는요 대장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각종 유독가스가 생기면서 발암물질이 축적되면서 혈액을 오염시키고 질병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늦은 밤에 먹는 닭튀김 정말 문제입니다. 하루에 2, 3회 고섬유질 식사를 해야 하고요. 식물성 프로틴, 채소, 과일, 뿌리만 먹어도 단백질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근데 단백질 먹는다고 하는 그 핑계 아래 육류를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하나같이 대장에 안 좋습니다. 대장에 가스가 많고 숙변이 많아요. 육류를 먹고 싶으면 야채를 10배를 같이 먹어야 하고 육류를 먹기 전에 생식을 꼭 먹고 육류는 조금 먹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에 육류를 먹으려고 한다면 생식을 먼저 먹고 이른 저녁에 많은 야채와 함께 육류를 먹어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피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될 수 있으면 저녁에는 고기를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피의 질, 혈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암의 전이 원인을 보자면 포도당이 아닌 림프에서는 지방산, 산화된 LDL이 특히 이 산화된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게 산화가 되면서 암세포의 먹이가 된대요. 흔히 처음에는 설탕이 먹이가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포도당보다도 더 암이 좋아하는 게 뭐더라? 산화된 LDL, 산화된 지방이더라. 자, 그래서 몸은 몸속에 과잉 독소 축적으로 림프가 독소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데 돌연변이 세포가 과잉적으로 증식하면서 그게 복제가 되면서 사실 우리 몸에 하루에 암 세포가 2,000개에서 5,000개가 생기지만 암 억제 유전자가 억제하기 때문에 복제를 못해요. 증식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암이 걸리지 않는데 암이 걸리는 원인이 뭐냐? 과잉 독소, 그다음에 우리 림프계, 이런 데 있는 림프계. 여기 림프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배 오른쪽에 그 맹장 주변, 그다음에 여기 서해부, 그다음에 이 무릎 뒤쪽 다 림프가 쫙 몸 전체로 안에 이 허벅지 안쪽 전부 림프가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림프가 쫙 있는데 특히나 림프절 일곱 군데 있죠. 이런 데서 독소 처리를 못하면서 돌연변이 세포가 과잉 증식한다는 것입니다. 소가 왜 광우병이 걸릴까요? 매드카우 디지즈 왜 그럴까요? 풀을 먹어야 되는 소가 죽은 고기 사료를 먹으면서 이 고기 사료의 독소가 뇌로 올라가면서 뇌에 구멍을 뻥뻥뻥 뚫어서 뇌가 스펀지 모양의 구멍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육류는요, 소화 시간이 뭐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8시간에서 18시간 이상 걸리는데 초식 동물의 위장은 육식 동물에 비해서 동물성 단백질 소화 요소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 효소 안에 들어있는 그 이제 브로메라인, 예, 파파인 이런 것들이 동물 이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는데 그 브로메라인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파인애플에 들어있죠. 그런 것들을 소화 요소가 많은 음식들 같이 먹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육류 드시기 전에 생식 드시고 그다음에 효소 먹고 유산균 먹고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먹은 것 중에 체소화가 되지 않아 독소가 되거나 우리 장을 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항상 휴젠푸드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육식동물과 인간의 위산을 비교하자면 육식동물의 위산은요, 사자, 호랑이, 위산 이렇게 분비를 한다고 봤을 때에 자, 위산 분비가 굉장히 인간이 작다는 거예요. 육식동물은 위산 분비를 잘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캠벨 부부, 미국의 캠벨 부부가 이제 이 식품 영양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단백질 20% 섭취지는 간암에 걸리고 단백질 5% 섭취지는 한 마리도 안 걸렸다. 그 말은 뭐예요? 단백질을 소화 분해하는 효소가 예, 20%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유 단백질을 보겠습니다. 카제인, 우유 단백질의 87%를 차지하는데 모든 단계에서 암 발생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밀과 콩에서 얻은 식물성 단백질이 우유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고요. 콩의 레시틴은 오히려 지방을 분해하고 LDL 콜레스테롤 많이 돌아다니면 산화되기 시작하고 활성산소 만나면 산화되죠. 또 공기 중에 있을 때 산화되죠. 그렇게 해서 예, 이 암을 유발하는데 얘를 콩의 레시틴이 분해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일본인이 유방암 전립선암 발병률이 서양인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콩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이 이소플라본, 이 영양소, 이건 파이토케미칼의 일종인데요. 유방암 종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우유 대신에 두유를 먹어야 돼요. 이 플라톡신, 콩에 이제 곰팡이 매주 띄울 때 이거 주의하면서 띄워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일단은 우유보다는 두유로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적어도 40대 이후부터는 저는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걸 알기 때문에, 뭐 칼슘 때문에 우유 먹는다고 하는데 흡수되는 칼슘과 우리 몸에서 이 카제인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칼슘이 1대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어봤자 별 소용이 없으니까 차라리 유익을 주는 두유를, 콩을 선호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우유 단백질은 암 성장 알러지 높고 혈중 콜레스테롤 높이지만, 또 B형 간염 바이러스 있는 사람도 간에 어, 암의 발생률을 높인다. 그래서 간염 바이러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간암 발생률이 200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유의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고기를 드십니까? 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화기관이 이 육식 동물은요 자기 몸 길이의 3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은요, 소화기관이 자기 몸 길이의 12배나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소화기관이 육식동물의 4배가 된다는 거죠. 고기는 5일 만에 밖으로 배설되고 채소는 1, 2일 만에 배설이 되는데, 고기는 늦게 배설되면서 독소가 될 확률이 높고, 그렇죠. 신장에서도 요산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로 장에도 독소가 많이 생기죠. 채소는요, 독소가 없어요. 독소 굉장히 비율이 낮죠. 혹시 이제 채소에 이제 농약을 쳤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네. 그렇지만 자체로 섬유질이 많고 배설이 잘 되니까요. 육식자가 채식자에 비해서 이르게 사망할 확률이 4배로 높다는 얘기입니다. 썩을 부 이 한자를 보시면요. 위에 고기가 있는 형태인데요. 위에서 부패할 때에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암이나 종양이나 폐질환, 악성종양, 양성종양 다 합쳐서 폐질환. 햄, 베이컨, 소세지, 암 유발 음식이죠. 소, 돼지, 붉은 고기, 암 유발 발암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소, 돼지, 붉은 육류들 문제가 많고, 닭고기는 하얀색이라 해도 성장 촉진제, 호르몬제, 항생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먹고 싶으면 오골계, 토종닭 그런 거 먹고, 소, 돼지고기는 10배 이상의 식이섬유, 야채 같이 먹어서 빨리 배설하라고 합니다. 네, 자, 장관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장에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